자, 오늘 오랜만에 노토 선생님 모셨고요. 네. 오늘 할 이야기는 하네스 루프 그래프 엔지니어링. 네. 요즘 유행하는 단어이고, 하네스 엔지니어링 유행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밈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무언가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네스까지만 있는 것 같고 네. 뒤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네.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자면, 네.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하네스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네스는 무엇인가 하면 쉽게는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잘하게 하는 하네스인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실 우리가 클로드 코드만 쓴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안 쓰는 기능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것저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래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최근에 엄청 뜨고 있는데, 이 단어는 거의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루프는 2달 됐고 그래프는 한 달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뭔가 검증이 안 된 단어라고 보여지는 게 맞긴 합니다. X에서 그래프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 포스트의 한 99%는 다 AI 스롭 같이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뭐 클로드나 GPT한테 물어보면은 걔네들이 또 그걸 박아주고 또 말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그게 조금 정제가 덜 됐다 이런 느낌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그냥 스롭이라고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의견에도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오는지, 그리고 뭘 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얻고 어떤 토론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쵸.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네. 루프랑 그래프도 포함되는 개념 아닌가요? 하네스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네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의 이후의 내용들은 사실은 좀 약간 약간 버즈워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개발자가 사전에 짜놓고 전달하던 그런 작업 과정을 에이전트로 완전히 넘기는 그런 범위가 점점 변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발자가 정해진 길을 따라서 에이전트를 가게 만들었다면, 그걸 이제 혼자 가게 만들고 가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고 여러 명의 에이전트가 서로 길을 잘 닦아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 점점 말투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어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아, 네. 지금 뭘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어들이 계속 바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네스라고 하는 단어, 처음엔 컨텍스트부터 시작이었죠. 사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하면서 컨텍스트를 주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네스라고 묻게 되었고, 하네스를 또 점점 연결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루프를 만들게 되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병목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지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였죠. 네,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실 제일 먼저죠. 약간 역사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23년으로 잠깐 갔다 와야 합니다. 엄청 짧게, 엄청 짧게, 진짜. 너무 멀리 갔는데요. 아니야. 오케이, 금방 오케이. 올 거야. 금방 네. 올 거야. 23년에 보면은 사실 에이전트가 있었습니다. 오토 GPT, 다 써봤죠. 베이비 AGI. 이거 그때 써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이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이거 쓰면은 하루 종일 돌면 토큰 다 나가니까 예산을 정해놓고 써라. 10불만 충전해,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하는 거랑 지금이랑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돌아가는 건 비슷해요. 그냥 주고 툴 콜링 하거나 문제 풀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다 망했어요. 긴 맥락이 드러나면 성능이 다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 여러 개 LLM들을 체인으로 연결하거나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어 붙여서 A부터 B까지 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뭔가 플로우 차트로 연결하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네. 지금 엄청 잘 만들어진 하네스, 네. 예를 들면 클로드 네. 코드에다가 네. 클로드 자리에 네. 3년 전에 있었던 모델 GPT-4 GPT-4 이런 거 갖다 넣으면은 네. 다 망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마찬가지겠네요. 모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툴콜링 하는 능력이나 어떤 컨텍스트 관련 능력이 다 달라지니까 네. 모델에 맞게 하네스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 맞춤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쵸. 근데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바꾸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는 하네스 무용론에 해당하는 얘기긴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 하네스라는 용어가 네. 원래 어디서 맨 처음에 나왔는지 아세요? 마구? 마구? 아니, 그러니까 그 AI 쪽에서. 그거는 모르겠네요.
하네스가 원래 말 안장이잖아요. 네네. 그 원래 노안 브라운이 네. 아마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나와서 얘기했나? 원래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좀 썼었어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모델이 멍청하니까 네. 그걸 보조해 주려고 하네스 이제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델이 똑똑해질 거니까 하네스 결국에는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의미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하네스들이 붙어 있어서 무언가 뭐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다 쓸데없다. 좀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뭔가 지금 와서는 그 처음에 하네스를 용어를 쓴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네. 받아들여져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자체가 진짜 그냥 어떤 사람들, 사용자들의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하네스가 진짜로 오히려 중요함을 현재 상태에서는 반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의 모델이 아니면 하네스다라는 표현이 거의 약간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네스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그쵸. 되는데 모델을 개선할 수 없으면 하네스를 고쳐야 된다. 이것도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들어오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간단한 거면 질문 들어오면 분류해가지고 개별 RAG 따로따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뭐 이런 거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는 다 손으로 만들어 이거 붙였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뜬 게 이 사람이 말했던 앤드류 응 교수님이 말했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플래닝, 계획을 세우는 기술, 그 다음에 도구 사용하고 중간중간 과정을 점검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손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코드를 다 짜고 네. 그냥 중간중간에 LLM이 들어가서 꼭 하나 일 해오고 네. 또 들어가서 일 해오고 이런 네.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역사적으로 컨텍스트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하나만 일하면 되니까 길어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컨텍스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만들어진 게 랭그래프였죠. 랭그래프가 이때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랑을 받았고 이때가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에이전트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로 연결해야 된다. 근데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래프는 이제 점이 있고 선이 있고 연결하는 거니까 일종의 어떤 에이전트의 그 예측 불가능성을 결정론적인 스테이트에 정의하고 어떤 토폴로지 안에다가 집어넣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24년의 어떤 생각입니다. 네, 벌써 말이 너무 어렵네요. 스테이트 머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완전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에이전트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 하나하나를 내가 결정적으로 정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프로 연결해서 플로우 차트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줄 때 중간중간 LLM이 맡은 일을 해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설계 철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랭그래프가 네.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난 랭그래프 전도사인데. 랭그래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써보고 네. 너무 별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왜냐하면 좀 진입장벽이 높고 이걸 누가 쓰지? 내가 쓰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네네. 랭그래프가 이제 랭그래프든 랭체인이든 랭그래프 랭체인에서 나온 거니까 네. 처음에 이제 초기에 잘 쓰여졌던 게 맞는데 진짜로 저걸 사람들이 많이 쓰나? 지금도? 그래서 그럼 랭체인은 앞으로도 계속 갈 유저 수가 많은 그런 라이브러리고 회사이고 그러한가? 했을 때 그런가요? 그거는 조금 좀 아닐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제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시리즈가 랭그래프는 모르겠지만 랭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 되게 옛날 거거든요.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랭체인을 써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그걸 쓰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개 LLM을 동시에 부를 수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라이트 LLM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긴 해요. 단지 랭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사상 같은 게 있죠. 스테이트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같이 만들고 싶은데 그 만드는 건 랭그래프를 따라하는 게 제일 쉽긴 하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구조가 4년까지 얘기입니다. 작년으로 갈게요 다시. 근데 작년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만드는 복잡한 작업들을 이제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클로드 코드를 봐라.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네,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가 못하러 만들어주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워크플로우가 없어진 건 아니고 리액트라는 에이전트 안에 들어간 거죠. 리액트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LLM 들어오면은 툴 불러가지고 작업한다는 뜻이죠. 질문 들어오면 LLM이 툴 계속 실행해가지고 결과 내는 거. 지금의 우리 구조입니다. 이런 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래프를 짜느냐? 이게 이제 25년의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추상화 계층으로 확 들어와 버렸고 저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게 됐어요. 에이전트가 이제 일을 잘하니까 계속 어려운 걸 시키자. 점점 이제 하고 싶은 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에이전트한테 롱 호리즌 태스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롱 러닝 태스크를 시켜야 되고 이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컨텍스트가 중요해집니다. 컨텍스트가 무조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느냐 이런 게 생기면서 이랑 새로운 단어가 생긴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컨텍스트 엔지니어. 아무튼 그래서 그 에이전트에게 시키려고 하는 작업의 복잡도가 세지니까 컨텍스트를 관리하자라는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LLM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길어지면 점점 성능이 떨어지니까 컨텍스트가 썩는 작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나오는 단어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세션에서 필요한 거를 필요한 시간에 담자. 아, 그럼 컨텍스트를 넣었다 뺐다. 필요한 정보만 에이전트에 담자. 주요 약간 그 스타일들이 있는데 네 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컨텍스트 밖에다가 뭘 써놓고 나중에 꺼내오자. 메모리죠. 간단한 에이전트 메모리. 그 다음에 컨텍스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불러오자. 그게 바로 스킬이죠. 아니면은 툴을 검색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더 짧게 저장하자. 긴 정보가 들어와도 이게 뭐죠? 중간에 요약하는 거 오토 컴팩트 네. 아니면은 그 마누스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옛날 툴 실행 결과 다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프롬프트랑은 다르죠. 에이전트라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중간중간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쪼개자 멀티 에이전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네스에 다 들어있죠. 그 클로드 코드 같은 데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이 거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핫했던 건 역시 스킬이죠. 너무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사실 다 스킬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메모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킬. 의견 뭔데요? 스킬 과연 좋은 거냐 그렇게 많이 달면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스킬은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 스킬 써서 나온 결과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중간에 알아서 판단하기. 그래서 별로면 쳐내고 괜찮으면 가져오고 이런 거 이거를 얘기하는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의견은. 그러니까 A/B 테스트처럼 스킬을 쓰고 안 쓰고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려면 또 평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니까 그런 네. 걸 좀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네. 여기 있는 것들 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부정적인 의견일 것 같은데. 진짜 일을 더 잘 LLM이 더 네. 똑똑해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네. 쓰는 사람이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킬도 네. 뭐 굳이 따지면 근본적으로는 그냥 네. 프롬프트 덩어리잖아요. 그죠? 컨텍스트 덩어리죠. 프롬프트 덩어리를 잘 넣어주면 되는 건데 어떤 네. 방식으로든 네. 그 중에 이제 그걸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킬이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AI한테 맡겨서 큰 작업들을 시켜봤더니 이 친구들이 컨텍스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너무 긴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다 안 하고 끝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어서 해야죠. 근데 이어서 하니까 이 친구들도 많이 해놨는데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줄 알고 그냥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럼 생각한 거는 뭐냐면 AI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AI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가 말하는 거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AI가 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AI가 한 걸 믿으면 안 되겠구나 네. 라는 게 네. AI가 멍청해서 네. 인가요? 아니면은 AI가 꼼수를 부려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이런 건가요? 멍청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멍청해서 네, 일을 좀 잘못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 실수하는 거 방지해야 된다. 이런 네, 느낌인가요? 멍청해지는 이유가 컨텍스트가 너무 차서인 경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멍청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우리 바이브 코딩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네. 검증을 더 많이 붙여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뭔가 0, 1을 딱 떨어지는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뭐 CI 같은 게 역할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붙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뭐 검증 에이전트 따로 만들거나 테스트를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런 게 막 생기죠. 그 내부 프로젝트로 코드 한 줄 안 짜고 개발하기 막 이런 거 하던 때가 이때부터 얘기죠. 네.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 것이고요. 선생님 코드 요즘 좀 보십니까? 저는 맨날 봅니다. 진짜요? 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와, 저는 안 볼 진짜 수가 없습니다. 코드라는 거를 안 보고 제품을 무언가 많은 것들을 만든 지 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저도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코드를 안 보죠. 근데 강의할 때는 코드를 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제품은 코드 안 보고 그냥 해요. 저도. 근데 어차피 코드를 다들 안 볼 건데 음. 코드를 왜 보세요? 강의할 때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읽거나 그러지 않아요. 옛날만큼. 완전 다른 점이죠. 그거는.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코드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언제부터 안 보기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 이제는 뭐 기업들도 다 AI 에이전트를 다 도입하고 있으니까 음. 진짜 안 봐도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안 보면 이제
미팅에서 보고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 미팅에서 보고할 때 코드를 보고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부분 어떻게 만들어진지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잘 설명을 해야죠. 근데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쵸. 필요하면 까보는 거지. 근데 진짜 까보는 게 필요한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옛날에 네. 이거 똑같아요. 아니 어셈블리를 안 보고 C 코드만 보고 얘기를 한다고? 이랬을 때 그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아니 어셈블리 봐야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한 이치이지 않을까요? 자연어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이게 네. 내려간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다들 의견이 딱 예, 나옵니다. 역시 네. 코드 안 보고 AI의 코드 리뷰만 봐요. 그렇죠. 네네 이거죠. 의미만 보는 거죠. 구조만 보고 그렇죠. 네.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작년 말부터 직접 안 짜는 비율이 늘어났고 올해 초부터는 ID에서 코드 안 보는 비율이 늘어나고 이제는 꼴딸깍 하신다고요. 아이디를 지우셨대요. VS 코드 삭제하고 코드 한 줄 안 본 지 1년 네. 됐습니다. 풀리캐스트 올라오면 쑥 훑어요. 저도 딱 그럽니다. 네네. 풀리캐에서만 리뷰만 살짝 하는 느낌? 코드를 안 봐도 문제는 안 생기는데 리뷰를 안 하면 프로젝트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컨텍스트 관리하는데도 안 좋고 에이전트가 이전보다 못한다 싶으면 코드가 아마 꼬여 있을 것이다. 네. 사람이 코드 직접 보면 속도를 아예 따라갈 수가 없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풀 리퀘스트 올라오는 속도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뭐 이제는 머지도 다 AI가 하니까 그렇죠. 리뷰하고 코드도 이제 풀리케에서 코드 레벨을 하나하나 다 보진 않고 저도 풀리케에서 로직을 보고 네.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코드를 살짝 봅니다. 근데 막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능을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 뭐 그런 거? 성능 최적화하는 문제. 네, 내가 의견 좀 들어가야 될 수 있잖아. 그런 거는. 얘가 어떻게 짜는지를 계속 알면서 그거를 이제 어딘가를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을 뭐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AI를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네. 똑같은데 우리 팀에서 최적화를 해야 돼요. 네. 얘한테 시키겠죠? 그럼 네. 보고를 받겠죠? 네. 그때 얘가 제가 캐시가 어쩌고 이게 어쩌고 이래서 병렬화를 어떻게 했고 캐싱 어떻게 해서 속도를 얼만큼 올렸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설명이 다 로지컬하고 저 친구가 코드를 잘 말한 대로 잘 짠다는 확신이 있으면 네. 코드 굳이 안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가끔 이제 저희가 일하다 보면은 얘가 막 가끔 제가 잘못했으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일이 커지면 그러면 사실 좀 내가 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엄청 드물어져서 안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나는 자꾸 요즘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소리 가끔 할 때가 있어서 약간 그게 좀 하네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공통된 의견은 중요한 로직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된 걸 보는 거고 코드 레벨에서 코드를 자세히 리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이제 급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 코드를 봐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저도 근데 사실 비슷한 걸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파인 튜닝 같은 거 할 때 이제 파인 튜닝 성능 높여봐라 이런 거 시키거든요. 가끔 밑도 끝도 없이 시켜보는데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비슷한 걸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어쨌든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네. 거의 수렴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구나. 세상이 금방 변하는구나 싶기도 하네요. 이런 느낌 듭니다. 무섭다. 아무튼 그래서 하네스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컨텍스트는 아까 제가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필요한 것만 넣자라고 했다면 네. 하네스는 에이전트가 실수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모두 다 부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작업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하네스라고 부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툴 레벨의 안전 장치, 뭐 무슨 커맨드 실행하는 도구 붙일 때 사람의 그 동의 구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이상한 폴더 못 보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간단한 거지만 하네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하네스 레벨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있죠. 야, 네가 했던 것 중에서 에러 난 게 어딘데 어디 찾아봐. 그럼 얘가 어디지 찾단 말이에요. 엄청 이렇게 열심히. 근데 그걸 제가 만약에 미리 로그 계층에 넣어주면 보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다시 하네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LLM이 직접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주겠다. 에이전트 MD에다가 내용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계층적으로 만들어놓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에이전트 MD에다가 내용을 너무 꽉 채우면 얘가 네. 바로 흘려버리니까 필요한데 열어볼 수 있는 어떤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디자인할 때는 저기 가서 디자인 MD 보고 맞아요. 뭐
캐시 같은 거 관리할 때는 네. 저기 서버 구조 같은 거 MD 만들어서 거기 서버.md 보게 하고. 보고 오케이, 캐시.md 오케이. 보고 이런 거 하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안 그러면 LLM이 다 보고 흘릴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휴먼 레이어의 이제 이거 에이전트거든요. 코딩 에이전트 만드는 데인데 이런 분들의 이제 얘기들도 보시면은 다양한 접근들이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인젝션하는 기술, 컨트롤하는 기술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이제 하네스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좀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랑 약간 오버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쯤부터. 네. 이제 뭐가 더 뭐 상위 개념이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합쳐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헤르메스 열어볼까요? 네. 헤르메스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헤르메스 재밌습니다. 쓰고 계신가요? 예, 저 에이전트사 헤르메스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친구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단 저는 헤르메스 한번 써보고 이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fat harness라고 하잖아요. 뭐가 기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쓰려고 하니까 네. 좀 과도하고 무겁다. 네, 무겁고 너무 내가 대충 일을 시켰을 때를 가정하고 만들어져 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자세히 쓸 건데 나는 그래서 저는 다 걷어냈거든요. 한번 써보고. 네네. 네, 그러니까 유저의 어떤 니즈에 맞게 다르게 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느낌. 그렇죠. 네, 리서처나 네, 그쵸. 엔지니어보다는 일상을 네, 처리하는 일상, 그렇죠. 오픈클로의 어떤 대체제처럼 나온 거기도 하니까 경쟁자처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GPT나 클로드로는 되게 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QA 같은 친구들은 이런 거에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하네스가 많아서 무거운가 봐요, 머리가. 그래서 약간 그쵸. 잘 못하는 게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약간 맞아요. 복잡한 문제 그런 게 좀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LLM이 똑똑해야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 번만 읽고 갈까요? 의도를 확실하게 깎는 작업이 개별 코드 보는데 시간 보내는 것보다 효율적임. 이게 더 상위 레벨에서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 설계자처럼. 그다음에 퇴근하고 연구하는데 퇴근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군요. 아이디에이션부터 너블티, 실험, 논문 작성 모두 다 코덱스로 해서 ICML 메인 논문 한 편 억셉 됐습니다. 오. 회사는 저자에 안 들어가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까? 사람이 방향만 관리해주고 와.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 자는 동안 루프 돌면서 개선하는. 좋네요. 네, 그런 거가 누가 봐도 이제 될 것 같잖아요. 그거를 이미 벌써 해서 그쵸. 억셉까지 가신 분이 계셨군요. 네. LLM 위키 두고 구조로 연구 일지 쓰도록 하고 계속 그쵸. 보고 그냥 야, AI가 사람 연구자인 거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개선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신가요? 근데 예, 이게 있습니다. 하네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연구를 하고 너가 알아서 일지 쓰면서 연구해라 하다가 이제 나는 미팅, 일찍 보고. 미팅 왔을 때 어떻게 한번 이제. 연구하고 있니? 다른 데로 잘못 넘어갈 것 같으면은 한번 아니야 일로 다시 돌아와. 이게 이제 질문하신 거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잡아줘야 되지 않냐. 네. 이게 휴먼 인더 룹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네스에도 휴먼 인더 룹을 하나도 안 하면 얘가 튀어나갈 수도 있는데 예. 그걸 하기 위한 것들이 하네스에 다 잘 있는 거죠. 있겠죠. 예. 근데 저분 말 들으니까 저도 연구가 하고 싶네요. 네, 아니 원래부터 연구 엄청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네. 퇴근하고 연구를 하시니까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박사했을 때 어떻게 연구했는지 스킬에 녹여서 스킬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아닙니다. 저의 딱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이잖아요. 네. 매뉴얼 같은 거를 잘 만드셔서 넣고 감독을 하면서 이게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보이면은 계속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그 하네스나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의 거의 모든 어떤 관심사는 대부분 개발이라고 지금 보여지죠. 대부분 개발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개발이 가장 검증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실 검증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RAVR 같은 그런 게 네. 써야 되는 건데, 사실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드디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네. 올해는 루프랑 그래프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큰 프로젝트가 주어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복잡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작업들을 원활하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일을 잘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단어들이 자꾸 계약이란 말을 많이 꺼냅니다.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클로드가 컨트랙트. 맨날 계약 하던데 맨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딱- 새로운 단어 아닙니다. 딱 우리가 계약이라고 표현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계약이라고 쓰니까 좀 이상한데 컨트랙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맞아요. 적어놓은 것들의 계약이거든요. 개별 에이전트는 어디까지 읽고 발안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계약입니다. 뭐 너는 DB 전문이니까 다른 데는 건드리지 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뭘 받아야 되고 뭘 꺼내야 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권한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건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가 만들어야 되는 산출물은 이거고 어떻게 반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딱딱 지켜놓고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의 계약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뭐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중간 실험 로그는 지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사람을 불러야 하는가 이런 게 있는데 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함께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오픈AI와 클로드 엔트로픽의 다양한 블로그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둘 다 하네스 엔지니어링, 네. 하네스 디자인 네. 이렇게 글들이 다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하네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하네스를 사용하는 것의 목적은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네스와 지침과 계약으로 만들어진 어떤 훌륭한 1인분 에이전트가 있을 때 얘네들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가게 하자. 이곳까지 가는 것이 루프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동의하시나요? 동의라기보다 이제 필요성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의 어떤 그러니까 조어의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버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코딩 에이전트에 프롬프팅을 하면 안 된다. 너는 루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제 글이 하나 있었고요. 20K나 거의 같은 날에 이제 보리스 체르니가 또 어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클로드 코드에다가 프롬프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의 시작이 되긴 하죠. 루프 엔지니어링을 한마디로 한번 해주세요. 에이전트들끼리의 동작 규칙까지 자유로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룹이에요? 네,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주고 이 문제 해결한 에이전트들끼리의 어떤 행동 프로토콜을 내가 짜주는 거죠. 자율화시켜서. 룹이 네. 자동으로 돌아야지만 룹이에요? 내가 한 룹이 끝날 때마다 내가 가서 개입하는 건 룹이 아니에요? 휴먼 인더 루프. 여기서는 근데 그거는 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루프 엔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꼴이거든요. 네. 꼴은 제가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느낌 알았습니다. 자율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 주고 네. 꼴처럼 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알아서 뭘 해보고 그 목표를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보고 별로면 다시 되돌아가서 룹을 도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룹을 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야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까지 우리가 잘 짜주는 것. 네.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잘 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꼴에서는 그렇고 꼴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뷰를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테스트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네. 룹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네. 꼴을 우리가 코덱스에서 꼴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네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네. 코덱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꼴을 잘 쓴다. 네. 어떻게 하면 꼴을 잘 쓰느냐. 이게 룹 엔지니어링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짜는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돌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을 네. 얘가 어떻게 일을 분배하고 처리하느냐를 넣어주는 게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네. 코덱스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쵸.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엔지니어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 엔지니어링인데 그래프는 그냥 방금 설명드렸던 이 루프 엔지니어링이 돌아가는 작업을 다시 결정론으로 끌고 오자라고 보면 사실 간단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 엔지니어링을 만약에 에이전트가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를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막 자동화하는 것이 약간 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검증 에이전트를 언제 불러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집어넣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프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확률적인 경로들을 그래프로 다시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이걸 말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되게 비판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러면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게 앞에
까지 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그냥 프롬프트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이때도 이게 엔지니어링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네. 네. 그다음에 컨텍스트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 거, 네. 그다음에 하네스 컨텍스트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어떻게 하네스를 잘 만드느냐까지는 제가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룹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프 엔지니어링은 갑자기 여기서 발전이 아니라 룹의 반대로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룹은 궁극적인 목표를 주고 알아서 밑에는 자율적으로 해라라는 거 개념이었다면 그래프는 자율성을 뺏어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잘 쪼개가지고 서브 태스크들을 잘 못했으면 저 일을 해야 되고 잘했으면 절로 가야 되고 이걸 이제 하나하나 가서 통제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반대로 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은 돌아간 게 아니냐 다시 24년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다시 한번 에이전트의 어떤 자율성을 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근데 통제를 하는 게 예전에는 LLM이 멍청해서 통제를 해야 됐잖아요. 실수를 자꾸 하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또 훨씬 똑똑해졌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멍청해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멍청해서가 아니고 의도한 대로 가게 하려고 통제를 하는 거죠. 얘가 자꾸 꼼수를 부리니까? 아니면은 얘가 의도한 대로 안 가고 너무 다양한 기능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가게 하고 싶은데 막 다른 데를 갔다 오는 거죠. 이거는 멍청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방식을 프롬프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루프로 다시, 그러니까 그 플로우로 다시 하자,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봐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얘가 공부를 하다가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알려주고 자, 이 문제집 풀어, 틀렸지 다시 풀어, 이거를 했다면은 얘가 이제 너무 똑똑해지니까 공부를 해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험지 어떻게 미리 못 받아오나 해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통제를 해야 되나? 리워드 해킹처럼. 네,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거 사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움직이는 것이 약간 얘가 꼼수를 부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라면은 좀 더 그것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래프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그거는 좀 와닿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직도 루프 얘기하고 있냐?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프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도발적이죠. 도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기반의 그래프랑 좀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일을 시키고 나서 결과물을 받아온 다음에 다음 거 유지한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보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가 하는 거긴 하지만 네가 일한 다음에 얘한테 결과를 주면 네가 받고 다시 해라,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는 다시 저희가 말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랭그래프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랭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하던 시절의 에이전트보다는 훨씬 더 개별 체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맥락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랭체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근에 룹 엔지니어에 대한 글을 하나 쓰기도 했어요. 아토브라고 해가지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전트를 일단 만들어라. 그리고 검증 루프를 만들고 이벤트 드리븐 루프를 만들고 이 세 가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힐클램 루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또 어려워졌죠? 네. 이벤트 드리븐에다가 힐 클라이밍이 나왔습니다. 에이전트랑 베리피케이션 룹까지는 뭐 앞서 계속 해오던 얘기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벤트 드리븐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켜놓으라는 얘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대응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때 그걸 개선하는 루프를 돌리는 것이 힐클라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가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새 문서가 들어오거나 일정이 트리거되거나 맵 후기 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얘는 그냥 일을 하나 시키면 LLM이 쭉 계속 인퍼런스를 하고 툴콜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그래서 코드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 과정 중에서 갑자기 사이에 이벤트가 들어와요? 밖에서? 이거는 다 만들고 운영할 때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실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그 일반 개발은 아니고 서비스 측면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그냥 이 헤르메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헤르메스, 그렇죠. 게이트웨이를 만들어가지고 리스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루프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얘기에서 루프를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의 어떤 시나리오 가운데서 매일매일 크론으로 에이전트가 무언가 매일매일 네. 뉴스 크론잡. 모아오기 네. 네,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점점 뉴스를 더 잘 모아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에이전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벤트라고 예. 하면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딱 썼다. 이벤트가 생긴 거고 그럼 네. 그걸 보고 무언가 뉴스를 제작을 하다가 네. 이제 별로면은 그레이더 해가지고 네. 뭐 잘 썼으면 괜찮고 그쵸. 아니면은 네, 별로고 별로면은 이제 그거를 또 어딘가에 피드백을 줘가지고 뭐 스킬을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오케이. 개선을 자동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성능이 높아질 때마다 플로우가 흡수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시 또 이제 일을 또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더 높은 계층의 새로운 게 등장한다. 이런 식의 어떤 좀 팽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월플로우가 점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이 팽창이라고 보는 가장 큰 최신은 뭐냐면 이런 거겠죠. 클로드 코드와 GPT의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라든지 네. 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루프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금의 가장 최신의 어떤 프로덕트니까 이런 것들을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시키면 네. 그 일 시킨 게 딱 이렇게 스킬처럼 이렇게 등록이 딱 되거든요. 네. 월플로우가 딱 생기거든요. 네. 나중에 비슷한 일을 시키면 그거를 또 쓰겠죠.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피드백을 주다 보면 그 월플로우가 조금씩 계속 개선이 되고 그게 이제 월플로우가 하나가 딱 생기는 그런 느낌. 스킬이랑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스킬도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헤르메스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헤르메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해결하고 나면은 아 수고했다 스킬을 저장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처럼 이제 노하우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결론을 해야죠. 결론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 해야 되나? 그래프 엔진은 배워야 되나요? 이런 거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죠? 하네스까지만 배워도 네. 사실 충분히 우리가 하려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하네스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통제하거나 돌리는 과정을 하고 싶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루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네. 저는 하네스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 네. 하네스를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근데 만드는 것도 사실은 장치를 만드는 거니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네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클로드 코드를 만드는 건 아니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툴을 만들거나 툴이나 스킬. MCP를 만들거나 네. 스킬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거기다가 뭐 백그라운드 슈링을 붙이거나 이런 거는 진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만드는 거긴 하니까. 그리고 뭐 여기다가 칸반을 연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 그런 거 붙이는 거.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하네스의 개발인데 그건 누가 만드는 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니 뭔가 그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칭하는 게 네. 조금 되게 저는 헷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네스 엔지니어라고 하면 하네스를 만드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 같잖아요. 말이. 어떻게 하면은 어쨌든 클코를 잘 쓰냐. 이걸 이제 다르게 부르는 말인 건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 자체를 되게 좀 신성하게 엔지니어라서 그런가 그렇게 제가 취급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건 어때요? 딴 얘기긴 한데 학습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우리 회사 문서를 학습시켜가지고 챗봇을 만들었어 이런 거는 그러면 들으면 화나시나요? 아니 그게 저도 그게 진짜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니 학습 네. 예전에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모델의 웨이트를 파인 튜닝 하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모델 트레이닝 한다고. 네. 근데 이제 문서들을 갖다 다 넣어서 모델이 정확히는 하네스가 그걸 잘 볼 수 있게 만든다. 네. 그것도 학습이냐 하고 하면 아. 학습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동작이 바뀌잖아요. 네. 그 시스템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네. 동작이 바뀌면 학습이 맞지. 네. 인 컨텍스트 러닝이죠. 네, 저는 그거 학습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바꿔야죠. 모델을 학습한 건 아니고 딥러닝적 학습은 아니지만 네, 시스템을 학습한 거죠. 학습한 거 맞죠? 좋은 정리입니다. 맥북 램 64기가인데 항상 뻗어서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 32기가인데도 잘 저도 작동. 잘 되긴 하던데요. 네, 잘 전- 됩니다. 저도 얘로 잘 하던데. 그거 만약에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서버 하나 셋업해서 네, 접속해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소울 울트라를 만든 결과물이 네. 별로였어요. 아, 굉장히 소울 별로였어요. 울트라가 잘 못하겠어요 아직은. 울트라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트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쪼갤 건 쪼개가지고 서브로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 명시적으로 어떤 소울을 위한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주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는 것처럼 꼴에 붙이듯이 에이전트 MD 만들고 꼴 MD 만들고 아니면은 그 문서 스키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코덱스 솔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네. 클코 다이나믹 월플로우도 마찬가지고 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게 어울리는 태스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냐 떠나서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본업이 뭐냐에 따라 엄청 예, 다를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썼을 때 되게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매하다. 네. 좀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고 다들 이제 경험적으로 다들 익혀가고 있을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일 할 땐 좋았더라. 이게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의견은 토큰을 다 썼다는 의견이 많을 것 같아요. 아 토큰을 맞아요. 몇십 프로씩 가져가는데 와 맞아요. 끔찍하더라고요. 토큰 진짜 살살 녹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네. 저 그래서 API로 했어요 그 주에 다 써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많이 나오셨을 텐데 많이 썼습니다. 네. 한 3,400달러 썼어요. $200 계정 N개 쓰는 게 나은데 아 그죠? 그게 난데 그때 급해가지고 또 마음이 어쩔 수 급하니까 없죠. 썼지.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코딩보다는 리서치 분야인데 아 그쵸 리서치 분야는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클러드 커스텀 예. 월플로우 리서치 후 검증 돌리고 그건 좋죠. 좋은데요? 아 이게 맞아.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제가 태스크가 정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태스크의 특성이 탐색을 많이 해야 되는 특성이면 아. 저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치 약간 드론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네, 다방면의 탐색을 해야 되는 거면. 네. 근데 리서치가 딱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런 생각 이런 생각 네. 저런 조사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은 딱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보여요.